자, 지금 사회부 전화 연결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또 명태균 씨와의 돈 거래 의혹 핵심 인물인 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이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진술이 정치권의 이제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인데 정치권 쟁점들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국민의 김영선 전 의원 오늘 오전에 이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50분 넘게 이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 좀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기가 나한테 이제 함정 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대선 때 무슨 공천, 나랑 그거 상관이 없다. 그분이 이제 말씀을 잘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활동을 했다고 그러니까 일부는 알지만 그러면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그 전으로 관련해서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그 김건희 여사께 연락을 받으신 게 있나요? 없어요. 통화하신 적 있으시죠? 없어요. 자, 일단 긴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강혜경 씨가 함정을 팠다. 그다음에 공천 부탁 이런 거 없었다. 일단 오늘 그 입장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우선 세 명의 관계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경남 지역에 활동하면서 네.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어떤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직원이었던 분이 바로 이제 강혜경 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은 이제 지난 보궐선거에 들어왔죠. 이번 22대 공천에서는 이제 컷오프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강혜경 씨가 바로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국회의원 시절에 그때 보좌관을 했어요. 회계 네. 담당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당시에 이 강혜경 씨와 이제 이 김영선 전 의원 간에 돈거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의 주장은 본인이 선거하는데 돈이 필요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먼저 좀 드리겠다라고 해서 돈을 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돈을 이제 본인이 더 부풀려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돈을 이제 갚는 과정에서 이제 9천만 원이라는 돈인 자체가 이제 흘러갔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왜냐? 결국 이제 이 명태균 씨가 공천 대가, 즉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윤 대통령에 해준 대가로 이제 준 게 아니냐. 이 의혹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강혜경 씨가 이제 이걸 고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자 간에 서로 간에 이제 다 입장이 달라버렸어요. 네. 즉 강혜경 씨 입장에서 보면 왜 나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느냐. 이건 두 사람 간의 돈 거래가 내가 중간에 있었던 것뿐인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은 강혜경 씨가 지금 돈을 뭔가 지금 이 거래한 의혹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3자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거거든요. 예. 이제 뭐 검찰 조사와는 이제 별개로 해서 결국은 이제 함께 어떤 때는 같이 일했던 이 3자가 이제는 돈 관계 또 정책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하. 서로 갈라진 상황에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예. 아마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은 그걸 설명해야 될 거예요. 본인이 세비 중에서 왜 절반씩을 이거를 이제 명태균 씨에게 씨한테 줬나.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왜 알았다면 무슨 이유인지 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왜냐 자기 월급을 반을 갖다가 딴 사람 보낸다는 거는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대가와 그 이유를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김영선 전 의원은 이 명태균 씨는 따로 역할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한테 공천을 부탁했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오늘 본인이 그 관계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다 인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오늘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검찰에 출석한 만큼 검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소명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김영선 전 의원이 세비를 소위 반띵해서 반반 나눠가지고 매월 그것을 명태균 씨에게 전달한 이유도 중요합니다만 예.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명태균 씨가 실질적 소유자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의 김영선 전 의원께서 대표이사를 맡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께 직접 손붙잡고 가서 소개했다. 그리고 중앙의 유력한 그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도 네네. 김영선 의원이 소개해서 다 만나게 됐다. 예. 이런 지금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왜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 네.
지금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김영선 전 의원은 뭐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만 국회의원을 하고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러다가 2012년도를 끝으로 이제 국회의원을 계속 낙방하시고 10년 만에 이제 고향인 경남으로 가시는데 맞아요. 거기에서 또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2018년도에 그 다른 타당의 후보를 돕다가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아주 중징계를 국민의힘에서 받았는데 예. 그런 분이 갑자기 단수 공천으로 2022년도에 공천이 되었다. 아.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명태균 씨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그 깊이 소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문제와 이제 공천 관련해서 이제 다 뭐 들여다봐야 된다고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검찰에 조사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일단 그 내용 중에서 금전거래 관련 의혹은 강혜경 씨의 회계 처리에서 생긴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은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할 때 후원금은 많이 들어올 텐데 이제 후원금 들어올 때까지 한 3천만 원 내가 어디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3천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선거 보존 비용 돌아올 때가 됐는데 안 왔냐 했더니 그 이제 강혜경 씨 얘기가 9,700 정도가 남았는데 자기가 그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저한테 말도 없이. 좀 전에 이제 이현정 위원께서도 이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검찰은 이 자금 의혹에 대한 조사,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계 자료 같은 걸 좀 뒤져보게 되나요? 검찰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게 원래 선관위에서 고발할 때는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정 씨를 사실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제 수사 의뢰를 한 거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 후원회 회계 책임자, 그러니까 회계 책임자 강혜정 씨죠. 강혜정 씨가 그러니까 수익금, 후원금의 내역, 네. 그다음 지출 내역, 그다음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 영수증을 첨부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1억 2천만 원 정도를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선관위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합친 금액을 보면 한 1억 2천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김영선 전 의원의 말은 뭐냐면 이게 쓰지도 않고 가져간 거 아니냐라는 취지죠. 그다음에 강혜정 씨 말은 그게 아니다라는 취지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은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고 해서 고발당한 거고 아하. 강혜정 씨는 그 책임자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첨부 안 했다. 예. 영수증이 없다는 것은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발당했는데 어쨌든 지금 추가로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중에 3천만 원 정도는 자기가 빌렸다. 그럼 빌려서 돌려준 거다라는 취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빌려서 돌려준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인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네네. 또 하나 실제 1억 2천만 원의 정치자금이 지출된 것인지 그것이 아마 핵심 쟁점인 것 같고 만약에 지출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군가 횡령 배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좀 관할 정작법 위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거를 지출을 안 하고 누군가 그 횡령 배임했다 그러면 그 다른 문제로 엮여가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저 두 분 간에는 어쨌든 다른 개인적인 금전 문제도 불거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두 분 알아서 할 문제고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은 그런 쟁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결국 이 김영선 전 의원은 강혜경 씨가 녹음 내용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려고 한 거라 생각한다라고도 주장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판 함정에 걸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수사 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말이 맞다면 쉽게 말해서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하고 쉽게 말해서 한 팀으로 짜고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을 위기에 빠뜨렸다는 지금 말이 되는데 사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아도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는 맹렬하게 서로 공격을 하는 중입니다. 아. 그리고 본인의 세비 절반이 어쨌든 금전 거래에 의해서 명태균 씨한테 갔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예. 사실 보통 통상의 거래를 보면 상환이나 변제 방식이 조금 특이해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것도 확인이 돼야 됐지만 네. 명태균 씨가 어쨌든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ABC 당시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걸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분들이 공천을 약속했는데 공천을 탈락하자 그분들이 돈을 다시 달라고 했고 그 비용을 예.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비용 보전금에서 변제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어쨌든 강혜경 씨는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와 이 수상한 거래가 불거지자 네네. 본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쉽게 말해서 본인에게 꼬리자르기 하려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 둘의 관계도 악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검찰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회계 처리와 관계된 부분이니까 이제 조사를 하면 나올 것 같고 이 공천 대가로 이제 공천을 받은 이 정치적인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 해명 같은 것들을 주장을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이 돈 문제와 관련 이게 네. 베이스입니다. 이게 그게 이것 베이스고. 때문에 사실은 네네. 이제 강혜경 씨도 본인이 이제 폭로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본인이 그동안 녹음했던 녹취했던 내용들을 이제 폭로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깔리면서 서로 네. 간의 감정 다툼이 불거지면서 결국 이제 예. 명태균 씨의 역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또 강혜경 씨가 녹취했던 내용들, 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 이게 다 이제 여기에 폭로가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검찰이 어떤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 정치자금법 위반 영역이고, 그렇죠. 나머지 이제 공천 관련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의 차원이 좀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지금 별도로 이제 고발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가 아마 두 가지 방향일 겁니다. 과연 이제 이거 정치자금법상의 어떤 돈을 가지고 이거를 회계 누락이나 잘못 쓴 데 대한 이제 문제점, 예.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과연 공천에 대해서 이제 개입할 수 없는 사람이 공천에 개입했고 그 대가성에 대한 그 차원의 문제. 예. 요거는 이제 사법적인 문제와 조금 정치적인 문제로 좀 더 나눠봐야 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신분과 정치적 신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한다면 이건 또 이제 나중에 특검법 논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의 차원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네. 이 명태균 씨도 이번 주 소환 조사할 전망인데요. 이 검찰은 명태균 씨 자택을 두 차례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이 윤 대통령 부부 통화를 녹음한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어떤 근거로 진실을 가리게 될까요? 글쎄요, 일단 또 태블릿 PC 같은 것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포렌식 자료를 근거로 해서 뭐 추궁할 여지도 없잖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는 공교롭게도 적용될 그 구성요건적 법조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대선 때 본인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자가 부탁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 아. 그러면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이지 그 명태균 씨의 정자법 위반 여부는 또 아닐 수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공천 개입을 했다. 공천 개입을 하고 본인이 어떤 이득을 취했다 그러면 그 관련된 법조가 적용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아마 일단 있었다 하더라도 함구할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명태균 씨는 생각보다는 내부적인 동거래에 따른 뭐 사기 여부, 그다음에 뭐 정자법의 공동 범죄 여부, 예.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이거는 이미 이제 그 종결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마땅히 적용될 법조가 뚜렷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기 하나가 적용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검찰이 수사할 때 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어제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관련 모습부터 보고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내려와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끝장내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 신반 열차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언제나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정권 흔들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길로 몰아가기 위한 장외 집회를 하는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구하려고 또 스스로 방탄하려고 민주당은 지금 사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당초 한 5만 명 집결할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찰 수사는 17,000명이고
민주당에서 뭐 30만 얘기도 하고 있는데 몇 명 정도 모인 겁니까, 먼저? 글쎄 뭐 제가 대략 보면은 경찰 수산이야 뭐 늘 좀 약하게 예. 평가를 하니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략 한 10만 명 안쪽으로는 오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처음에 계획했던 한 5만 명 수준은 충분히 넘어섰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명이 참여했느냐를 가지고 뭐 이것이 성공적인 집회였느냐 아니면 실패한 집회였느냐 이런 평가를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아, 그래요? 지금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 가치를 가지고 당선이 되시고 국정 운영을 지금 2년 반 동안 해오셨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제 거리에서 뭐 분출돼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특히 야당이 뭐 시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야당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특히 이 명태균 씨의 녹취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까지 공개되는 이런 상황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제 참여하시는 게 사실 저는 그걸 더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민주당은 저희야 뭐 야당 입장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지금의 국정의 어떤 기조를 전환해야 하는다. 예. 그런 목소리를 국민들과 함께 전달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만 네네네. 그것보다도 이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가 앞으로 더 많이 모이게 된다면 예. 이제는 뭐 대통령께서도 그에 합당한 어떤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뭐 김준육 전 대변인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런 방향으로 모인 것을 시작했다라는 의미는 제가 뭐 충분히 인정하지만 글쎄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모임을 이제 장애로 나가면서 좀 국민을 좀 모으려고 했던 건데 그 결과가 어떠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 전 어제 집회를 보면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당원 단합대 수준 정도가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떤 역대 우리가 집회를 보면요. 어떤 미국산 쇠고기 문제라든지 뭐 이런 집회를 보면 이 집회가 이제 확산되는 과정을 보면 네. 결국 이제 일반 국민들의 참여 이제 이것이 이제 과연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렇겠죠. 어제까지 집회는 여전히 이제 민주당 전 당원들이 일단 동원돼서 민주당 당원만 해도 지금 뭐 한 200만 300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집회를 아마 당력을 총결집해서 이루어진 집회였다. 이렇게는 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겠죠.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집회가 물론 전체 국민들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봐야겠지만 문제는 저는 이제 임계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정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또 여권의 문제나 이런 것에 여권이 반성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전기를 위한 노력들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집회의 어떤 앞으로의 임계점을 넘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감정적인 국민의 감성을 건드리는 문제들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어 우리가 기억하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집회 같은 경우도 이제 당시에 최성원 씨 문제라든지 뭐 태빌루핏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국민의 감성을 자극했던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지금부터 저는 여권이 뭔가 이 문제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 관리에 들어가려면 결국 그 임계점을 넘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적인 방법과 이런 걸 내온다면 저는 이번 집회는 뭐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마 이번 겨울은 꽤 건너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집회에서는요.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암시하는 구호가 등장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또 제1야당 대표라서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는 없다면서도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어제 있었던 집회는 저희가 대통령의 음성 녹취가 공개되기 전에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민주당의 예. 공식적인 입장은 예. 탄핵이 아니라 특검법 통과입니다. 사실 지난 21일 날 여당의 대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에게 3가지 요구를 했잖아요. 뭐 인적 쇄신, 뭐 활동 자제, 진실 규명, 협조. 그런데 거의 거부당했어요. 그런데 여당의 대표도 저렇게 대통령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요구를 하는데 네. 어찌 하물며 다수당 야당의 대표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가 다수당이지만 국회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가지고 국회에서 실상 건져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나갔고 네. 우리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 집회가 동력을 더 받게 되느냐 못 받느냐는
문제는 사실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예. 사실 한간에서는 그 음성 녹취를 듣고 오히려 대통령이 안쓰럽다. 세상에 그 뭐 선거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이 지마누라 대통령의 자격을 운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야당도 너무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여당과 대통령실의 대응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기찬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거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돼요.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사실 되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탄핵 즉각 발의했겠죠.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하루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또 운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바꿔놓고 보면요, 대통령에 관련된 여러 가지 탄핵 사유라고 언급하는 뭐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된다고 언급하는 것들이 대부분 대통령 취임 이전 사유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재명 대표의 재판받고 있는 사유가 비교해 볼까요? 그러니까 불이한 권력이 어떤 것인지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정권이 한번 생각해보고 상정해보고 윤석열 정권 상정해보죠. 과연 이게 누가 불의하고 누가 정의로운지 우리가 쉽게 재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국민을 위한 탄핵이고 국민을 위한 하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전에 피선거권 박탈을 지키거나 예. 아니면 피선거권 박탈 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에 의한 탄핵이기 때문에 예. 결국 치환하면 이건 진영 대결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진영 대결이면 이게 정의 구현 이런 관점이 아니고 자 진영 대결 하에서 민주 진영이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이 정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여당에서는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여러 가지 대통령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저희도 뭐 숙고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일단 뭉쳐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을 진영 대결로 보고 여권이 이제 뭉쳐야 되는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요 얘기를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 텐데 어제 민주당이 대규모 장애 집회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영이라고 생각하면 엇갈렸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당대표 방탄에 당력을 쏟아붓는 민주당이 애처롭습니다. 특검은 그저 구호였을 뿐 목적은 이재명 대표 방탄 하나였음을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가히 더불어 방탄당답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밖에 없습니다. 김진욱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글쎄요, 이제 물론 뭐 민주당도 뭐 진영에 있어서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에서 볼 때 글쎄 이재명 대표 앞에 나와 있는 선고들이 있으니까 야 저렇게 해서 빌드업해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걸 막기 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유장을 하면 방박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그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해서 예. 저 내용 자체가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라는 걸 주장하는 그런 저희 집회가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각종 스캔들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니 이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예. 특검에 대해서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대 야당이면 국회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저희가 지금 이미 2번이나 특검법을 발의했고요. 예. 대통령께서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또 국회에 돌아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이거 재표결에서 반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두 번째 그랬습니다. 지금 아니 국민들께서 주신 헌법의 권한을 가지고 이 거부권 행사라는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을 방탄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기 위해서 2번의 거부권을 사용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저희 민주당이 국민들께 이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제 장외 집회를 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는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14일 날 세 번째 저희가 발의한 특검법에 대한 표결 때 예. 어떤 모습을 보이실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지켜보고 계시다. 이런 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네. 보태면 이 특검법과 관련된 논쟁들은 헌법상 권한 행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한 수사를 지금 거부하는 것이지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따지면 국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면 증인들 불러가지고 이화영 부지사 불러서 거기서 재판하고 있는 식의 이런 국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재판에 회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동 피고인을 불러서 재판정처럼 그렇게 국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자성부터 하고 나서 그다음에 대변인처럼 말씀 주시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민주당 국회의원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짧게 한번 네네, 반박 드릴까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명품백 수수 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 이미 종결 처리됐습니다. 불기소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중수청인가요? 공수처. 예. 죄송합니다. 공수처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이번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예. 지금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행하지 못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이유로 특검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예. 제가 볼 땐 너무 좀 어부성설이다. 예, 지나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현정 의원님께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특검을 먼저 이걸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는데 14일 날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 서로 간에 좀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적대적 공생이요. 왜냐하면 야당은 지금 여당이 필요로 하고 여당은 야당이 필요로 하는. 왜냐하면 지금 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특검 같은 거 이제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이 더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정당하다라는 그런 논리고 예.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본인들의 어떤 이재명 대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장애 집회 이걸 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야당이 특검법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여당이 제기하고 있듯이 뭐 정말 모든 걸 다 조사하고 그다음에 특검 임명도 자신이 하고 뭐 이런 특검 말고 예를 들어서 딱 도이치모터 특검이다 뭐 한정해서 예전에 있었던 제3자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다 그러면 아마 여당도 방어하기 힘들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들 보시기에도 아니 예전에 똑같은 특검 하는데 왜 반대하지? 공정한 특검 하자는데 이제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야당 그거 못 하잖아요.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떡한데 부풀려서 결국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가기 위한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에 특검이란 건요. 특별검사입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는 게 특검이고 전체 할 수 있는 건 검찰이에요. 근데 특검이 다 합니다. 모든 사건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명분이 없다는 것이고 여당도 지금 이재명 대표 저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해야 된다는 뭉치자 지금 뭉치는데 그냥 뭉쳐집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뭉치자고 주도하는 사람에 대한 도덕적 명분과 이런 게 있어야 뭉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지금 무조건 뭉치자 그래서 누가 뭉칩니까? 그 명분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명분의 키는 저는 용산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집회를 마치고서 자신의 무죄 촉구 탄원서를 작성하는 부스를 방문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방문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저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이재명 대표를 진심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저분들이야말로 이해관계 없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믿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 같은 사람들한테 돈 주고 가서 하라고 하잖아요. 못합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앞장서서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런 분들을 그냥 외면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도의상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가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잠깐만 보태면 예. 어제 집회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저는 저 장면이라고 봅니다. 저기 간 거. 왜냐? 예. 그 많은 어떤 뭐 이런 것 중에서 예. 굳이 저기를 방문하잖아요. 이 집회의 목적이 뭘까?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기를 저는 특별히 저 복잡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와. 굳이 찾아가서 서명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찬 대변인 변호사께 그걸 여쭤볼게요. 생중계하자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언제 결정이 나고 어떻게 날 것 같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그 생중계는 대법원 전합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연 중계라고 그러죠 저희가. 예. 전원합의체 판결은 네네네. 이제 공개 변론도 하고 있는데 하급심의 경우에는 이게 하급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급심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재판 과정을 저희가 생중계하거나 지연 중계할 수는 없고 예. 아마 선고기일은 이제 할 수 있도록 규칙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정치인들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굳이 생중계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큰 국익과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 국가의 기준을 세우는 것들은 판결 소시 과정을 공개할 어떤 공익적 필요가 있는데 이건 어차피 다 요약돼서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일부 정치인들에 관해서 정치권 진영에 따라서 생중계를 주장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고. 아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 달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두게 되는데요. 뭐 국외 정치 현안뿐만 아니라 야당의 지금 여론 총결집에 나서면서 이 주변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 대통령은 어떻게 이걸 좀 풀어가야 할까요? 결국 윤 대통령이 항상 국민은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말만 지금 거기에 해답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이 지지율의 이 10%대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지지율별로 어떤 그 상황을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정부가 이제는 움직이지 못하는, 즉 네네. 우리가 뭐 레임덕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는 레임덕을 넘어서서 사실상 대드덕 현상이거든요. 즉 뭔가 정부의 어떤 이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예. 위기 상황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왜 그러면 국민들은 이렇게 지지를 철회할까에 대한 이유를 아마 네. 대통령도 알 겁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을 민심을 받는 게 저는 해법이라고 봐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에게 나가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건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럴 기회가 바로 이제 내일 있습니다. 내일 시정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일부 언론 보도나 또 대통령실 입장에 따르면 예. 대통령이 아마 11년 만에 안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네.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야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야당한테 뭔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내년 살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설명하는 자리예요. 네네. 근데 대통령은 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와서 이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는지 아하.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심각한 회의가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국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지지율이 올라가지. 그렇다고 해서 아예 국회도 찾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들은 아마 더 배반당한 느낌을 저는 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께도 뭐 같은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반환점을 돈 지금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대통령께서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바꾸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저하고 너무나 일치하는 말씀을 주셔서 오랜만에 내용이 이렇게도 일치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여론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좌우 여야가 따로 없을 겁니다. 네네. 대통령께서 내일 국정의 그 운영 방향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내년에 어떻게 해서 편성했는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자세 네네. 이런 거 없이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4대 뭐 그 개혁 과제만 말씀하신다면 네네. 도대체 이거 누구를 위한 누구와 함께하는 개혁일 것이냐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네. 일단은 뭐 인적 쇄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우리 저기 그 가장 큰 부분은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부분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어쨌든 의혹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예.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을 떳떳하게 좀 밝혀주시는 그런 자리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뭐 지금 뭐 양쪽에서 다 뭐 쇄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나 지금 대통령에서 얘기하는 건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까지 합쳐서 좀 얘기 좀. 그거를 이제 이면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국민 관점 조성 차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한 거다라고 어떤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설명에 대한 관점을 국민의힘은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대통령실에서 어떤 해명을 놓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쇄신을 해도 민주당에서 옳다 그럴까요? 그 쇄신책이 국민이 받아들일 만한 쇄신책이라고 인정을 할까요? 네. 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진영 논리라고 진영 대결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는 않아요, 민주당은. 어쨌든 임기 단축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쇄신을 향한 동료 확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 저도 참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조만간에 기회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민주당의 공세의 본질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너무 진영 논리에 매몰돼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안 돼요. 문제는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진영이나 바라본다면 끝없이 싸움만 나는데 국민들 정말 현명하십니다. 국민들이 보시고 저는 판단하시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진영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쟁점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